우주에는 산소가 없는데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을까요? 이 질문 사실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피익 하고 웃어버립니다. 질문한 사람이 기초적인 과학도 모른다고 무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일상적인 상식 속에서 모순을 발견해낸 겁니다. 잠깐만, 불이 타려면 무조건 산소가 필요한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잖아? 그럼 태양은 저기서 대체 뭘 하면서 저렇게 빛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이죠. 이건 무지가 아닙니다. 바로 위대한 과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대충 얼버무리거나 원래 우주가 그런 거야 하고 넘기지 말고 아주 제대로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해 보자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무언가 불탄다고 말할 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짚어보는 겁니다. 눈앞에서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촛농이 있고 일렁이는 불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은 촛농을 서서히 잡아먹죠. 하지만 불꽃 혼자서 촛농을 먹어 치우는 게 아닙니다. 불꽃은 주변 공기에서 산소를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촛농과 산소가 화학적으로 격렬하게 결합하는 겁니다. 촛농 속에 들어있는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 분자를 꽉 붙잡아서 이산화탄소로 변합니다. 또 촛농 안의 수소는 산소를 붙잡아 수증기가 되죠. 그리고 이 원자들이 하나로 단단히 뭉칠 때 열과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뿜습니다.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연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탄다고 부르는 바로 그 현상이죠. 연료와 산소 사이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아주 빠른 화학 반응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꽉 붙잡고 계셔야 할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학적이라는 말입니다. 연소는 철저하게 화학적인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원자가 만나서 새로운 분자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 짝짓기 과정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태양은 이런 시시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화학 반응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격렬하고 훨씬 더 폭발적이며 우주의 뼈대를 건드리는 근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은 분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분자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도 없는 끔찍한 환경이니까요.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태양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태양의 이미지가 조금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요. 태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가스공입니다. 대략 73%의 수소와 25%의 헬륨,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나머지 물질들로 꽉꽉 채워져 있죠. 이 가스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거워서 그 막대한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이 끊임없이 모든 물질을 안쪽으로 무자비하게 짓눌러 뭉개버리려고 합니다. 지구 100만 개를 뭉쳐놓은 거대한 공을 양손으로 꽉 쥐어짠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양 중심부의 압력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느끼는 대기압의 무려 2,500억 배에 달하니까요. 그리고 이 짓누르는 엄청난 압력은 어마어마한 열을 만들어냅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섭씨 약 1,500만 도에 이릅니다. 1,500만 도. 이 숫자를 머릿속에 잠시만 굴려보세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지옥 같은 온도가 되면 상온에서 물질을 지배하던 얌전한 규칙들은 모조리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온도에서 원자들은 비교적 얌전합니다. 서로 톡톡 부딪히기도 하고 옹기종기 모여 분자를 만들기도 하고 화학 반응도 일으키죠. 하지만 온도를 계속 높이면 불판 위의 콩처럼 원자들은 점점 더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수천 도가 넘어가면 껍질을 이루던 전자들이 원자에서 뜯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새로운 물질의 상태가 됩니다. 얌전하고
온전한 형태의 원자가 아니라 껍질이 벗겨진 벌거숭이 원자핵들이 이리저리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 끓는 국물 같은 상태죠. 1500만 도가 되면 이 원자핵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진하면서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때 두 원자핵이 정면으로 쾅 충돌하면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 원자핵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면 서로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둘 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같은 극끼리 서로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이죠.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들 사이에 이런 전자기적 반발력은 애초에 서로 가까워지기도 전에 튕겨내 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자석의 N극 두 개를 억지로 꾹 눌러 붙이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손을 덜덜 떨 만큼 더 맹렬하게 밀어내잖아요? 하지만 1500만 도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원자핵들이 이 반발력을 무시해 버릴 만큼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두 양성자가 21m의 천조분의 1 크기인 펜토미터 수준까지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찰나의 순간 우주를 지배하는 완전히 다른 힘이 깨어납니다. 바로 강력,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이 강력은 아주 짧은 거리 안에서는 전자기력에 밀어내는 힘보다 무려 100배나 더 강력합니다. 두 양성자가 그 마의 사정거리 안으로 쏙 들어오는 순간 강력이 멱살을 잡듯 둘을 확 낚아채서 꼼짝 못하게 쾅 뭉쳐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화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경이롭고 우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왜 장작불이 타는 연소와 완전히 다른지 그 차이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학 반응, 즉 연소에서는 전자의 위치만 이리저리 바뀝니다. 원자 자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있죠. 원자의 중심인 원자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탄소 덩어리가 불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도 탄소 원자핵은 그대로 있고 산소 원자핵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저 바깥쪽 전자를 나눠 가지는 방식만 쓱싹 바꿨을 뿐이죠. 원자핵은 절대적인 안전지대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핵융합에서는 전자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전자를 고려할 필요조차 없어요. 원자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곳까지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가서 그 근본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버리는 겁니다. 원자핵을 통째로 집어들고 다른 원자핵과 찰흙처럼 지식여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원자핵으로 재창조해버리니까요. 태양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 거대한 과정을 양성자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니 파인만의 길 스타일로 아주 쉽게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양성자가 쏜살같이 달려와 쾅하고 충돌합니다. 하나로 꽉 뭉쳐지는 순간 양성자 중 하나가 마법처럼 변신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양자역학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대목입니다. 정말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이죠.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그 모습을 쓱 바꿉니다. 이때 양전자라는 것을 하나 뱉어내는데 이건 전자의 반물질입니다. 그리고 질량도 거의 없고 다른 물질을 그냥 유령처럼 통과해버리는 기묘한 입자인 중성미자도 함께 뱉어냅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로 꽉 뭉쳐진 새로운 원자핵이 생겼습니다. 이걸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수소보다 뚱뚱하고 무거운 수소죠. 그 다음 이리저리 튕겨다니던 세 번째 양성자가 날아와 이 중수소와 쾅 부딪혀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하나를 가진 원자핵으로 덩치가 커졌네요. 이것의 이름은 헬륨-3입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의 뱃속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헬륨-3 원자핵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서로 정면 충돌을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끈적하게 뭉쳤다가 불필요해진 양성자 두 개를 바깥으로 교회하고 뱉어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단단히 결합된 원자핵 하나만 남게 되죠. 이게 바로 헬륨4입니다. 우리가 파티용 풍선에 둥둥 띄우거나 한 모금 마시면 목소리가 오리처럼 웃기게 변하는 바로 그 평범한 헬륨 말입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연소의 반응의 결과를 장부 정리하듯 정산해 볼까요? 우리는 처음에 4개의 양성자, 그러니까 4개의 수소 원자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지고 볶는 과정을 거쳐 단 하나의 헬륨4 원자핵을 만들어내며 끝이 났죠. 태양의 모든 에너지가 바로 이 찰나의 과정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물리학에서 가장 깊이 감동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에 재료로 썼던 4개의 양성자를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정밀하게 재보세요. 그런 다음 이들이 합쳐져서 완성된 헬륨4 원자핵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보는 겁니다. 그럼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완성된 헬륨4 원자핵이 처음에 준비했던 4개의 양성자 무게를 합친 것보다 미세하게 더 가볍습니다. 질량이 우주에서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고기 한 덩어리만큼의 질량은 어디로 도망간 걸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그 실종된 질량이 어디로 숨었는지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에너지는 질량이고 질량은 곧 에너지라는 그 유명한 통찰로 말이죠. 그 사라진 질량은 우주 밖으로 영영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100% 순수한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변신한 거죠. 감마선으로, 중성미자로, 그리고 입자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말입니다. 단 한 번의 핵융합 반응에서 사라지는 질량의 양은 사실 아주 쥐꼬리만 합니다. 원래 질량의 겨우 0.7%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무대의 크기가 태양이라면 이야기는 아주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양은 여러분이 21번 들이마시는 1초마다 무려 6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찍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0.7%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양입니다. 태양에서는 1초가 똑딱 지날 때마다 자그마치 400만 톤의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1초마다 400만 톤이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차가운 우주 공간을 건너와 더운 여름날 여러분의 뺨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바다를 증발시켜 구름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며 이 푸른 행성에 생명체가 숨쉴 수 있도록 빛과 열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여러분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진심으로 음미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탄탄한 지식을 쌓았으니까요. 질문이 뭐였죠? 우주에는 산소가 없는데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불타고 있는 걸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은 불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화학적인 의미에서는 절대 아니죠. 촛불이 타오르거나 산에서 장작불이 타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이 타려면 무조건 산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산소가 단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화학 반응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태양은 거대한 핵융합을 하고 있고 핵융합은 성냥 갭이나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산소가 필요 없는 것과 똑같이 산소를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핵융합에 필요한 건 오직 지옥 같은 압도적인 온도와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뿐입니다. 원자핵들이 억지로 짓눌리고 뭉개져서 다른 존재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는 그 극단적인 찌그러짐 말입니다. 핵융합에는 산소도 필요 없고 숨쉴 공기도 필요 없고 일반적인 캠프파이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양 중심부에 억지로 막대한 양의 산소를 들이부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산소 원자핵들마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엉겨 붙어 또 다른 핵융합을 해버렸을 겁니다. 1500만 도라는 온도에서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그렇게 뭉쳐버리니까요. 여기서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게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둥근 모양을 얌전하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왜 한꺼번에 수소폭탄처럼 쾅 하고 우주로 산산조각 나지 않는 걸까요? 제 말은 중심부에서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핵융합 폭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풍선 터지듯 터져버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정답은 바로 경이로울 정도로 기가 막힌 우주의 균형에 있습니다. 핵융합으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려는 엄청난 팽창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펄펄 끓는 플라즈마가 커지려고 바깥쪽을 향해 사정없이 밀어내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태양의 그 어마어마한 질량이 만드는 엄청난 중력은 모든 물질을 안쪽으로 무자비하게 짓눌러 붕괴시키려고 끌어당깁니다.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핵융합의 거친 압력과 밖에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묵직한 당김.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전격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 우아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균형은 기계장치처럼 스스로 알아서 척척 조절됩니다. 만약 태양이 중력에 밀려 아주 약간 수축해서 작아지려고 하면 중심부는 좁아지니까 온도가 훅 올라가고 밀도도 빽빽해지겠죠. 그럼 원자핵들이 더 자주 부딪히니 핵융합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에너지가 급증하면서 태양은 다시 원래 크기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반대로 태양이 훅 너무 크게 팽창해버리면 중심부의 공간이 넓어지니 식어버리고 핵융합은 느려집니다. 바깥으로 미는 힘이 약해졌으니 중력이 다시 멱살을 잡고 태양을 안쪽으로 꽉 뭉쳐놓는 거죠. 완벽하게 세팅된 자연의 자동 온도 조절기 같지 않습니까? 태양은 무려 46억 년 동안이나 이 아슬아슬하고도 완벽한 균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부 창고에 쌓여있는 수소 연료가 완전히 바닥나기 전까지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은 저 하늘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빛날 겁니다. 제가 파인만의 길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가끔 우주에는 산소도 없는데 태양은 어떻게 불타나요? 같은 질문을 소리내어 묻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다들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상식인데 나만 과학 시간에 졸아서 모르는 바보 같은 질문일까봐 눈치를 보는 거죠. 하지만 제 평생의 경험을 걸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철없어 보이는 질문들이 사실은 우주의 가장 깊은 진리를 관통하는 가장 예리한 질문